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핀란드시아라는 독특한 식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 모델인데요. 어때요? 나무 가지에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우거지게 살아가는 표본이에요. 핀란드시아라는 식물은 이렇게 흙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나 바위에 이렇게 붙어서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어떻게 흙에 뿌리박고 살지 않고 공중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됐을까?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기구한 사연이 있답니다. 그 사연에 대해서 왜 핀란드시아가 처음에는 땅에서 살았겠죠.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살게 된 그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원래 이 핀란드시아는 고향이 멕시코랍니다. 멕시코 호수 주변에서 살았는데 호수 주변이 살기에, 식물이 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호수에서 쩌며 나오는 칙칙한 물이 항상 답답한 뿌리를 답답하게 했던 거예요. 원래 식물은 흙이 축축한 데서는 식물이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축축한 땅에 항상 축축한 그런 지형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자기의 자손을 번식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됐는데, 예를 들면 연 여러분 아세요? 연이 보면 주로 어떤 지형에서 연이 사나요? 맞아요. 축축하거나 아니면 물이 항상 고여있는 뻘흙에서 연은 살아간답니다. 물 속에서도 연은 사는데 연 이파리가 위로 이래 나와서 아주 넓게 연 이파리를 펼쳐서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데, 뿌리는 답답한 그 뻘럭에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를 못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연은 어떻게 해서 산소 공급을 받는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연근 반찬 혹시 이 반찬 먹어봤나요? 그 연근이 어때요? 연근 속에는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답니다. 그 숭숭 뚫려 있는 구멍이 산소길이에요. 이파리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파리에서부터 산소길이 그 줄기 속으로 들어가서 뿌리까지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뿌리에, 이런 굵은 뿌리에 구멍을 한 10개 정도 숭숭숭 뚫어 놓았답니다. 그래서 연뿌리는 칙칙한 땅에서도 1년에 10m나 자란답니다. 왜? 산소 공급을 잘 받으니까 뿌리가 잘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답답한 땅에서 살지 못하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칙칙한 땅에서는 다른 식물들은 잘 못 살아요. 그런데 이 핀란드시아는 멕시코 호수 주변의 칙칙한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생명을, 자손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그 기구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날 전에 이 핀란드시아는 종류가 이렇게 큰 세로그라피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종류도 있고, 이오난사라고 하는 이런 아주 앙증맞은 이런 작은 종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종자가 있는데, 이 핀란드시아가 칙칙하고 답답한 호숫가 주변에서 흙으로부터 벗어나서 시원한 나무 가지에 올라가게 된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온환사가 어릴 때 하도 답답해서 할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난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저 시원한 나무가지에서 올라가서 살고 싶어요. 하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야 이놈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있는 대로 살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헛된 생각하지 말고 있는 대로 거기서 어떻게 있는 대로 어떻게 살궁리나 하는 거야. 자꾸 헛된 생각하면 안 돼. 이온환사는 답답했어요. 이 칙칙한 땅에서 살고 싶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원한 나무가지 위에서 살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뿌리를 싹 바깥으로 내보니까 금방 말라 죽어요. 이 답답할 노릇이죠.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 틸란드시아 이온환사는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어요.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생각은 정말 중요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답답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꽉 막힌, 해결하기 어려운 답답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가 있었나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생각이 있어요. 꼭 이래야만 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발상이라고도 하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 다른 방법, 잎으로 물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어때요? 대부분의 식물은 기본적으로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법일 수가 있는데,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고 다른 방법은 없어. 잎으로 물을 먹으면 안 돼? 이 발상은 틸란드시아가 수많은 식물들 중에 독보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될 필요가 뭐 있어? 잎으로 물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 이 연구의 이 발상을 전환하면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틸란드시아는 이파리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표피 세포를 얇게 한번 벗겨봤어요. 고기 비늘처럼. 고기 비늘이 어때요? 물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폭포 같은 물을 박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급속도로 뒤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몸을 뒤틀 수 있는 이 피부의 세포를 비늘로 벗겨서 180도까지 돌 수 있도록 이 표피 세포를 아주 유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환사도 이파리의 표피 세포를 얇게 한번 벗겨봤어요. 이 벗기니까 호수 주변에는 아침마다 아침 안개가, 물 안개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이 물 안개가 뭐예요? 물방울이죠. 이 물방울을 흡수할 수 있는 스펀지의 역할을 하는 표피세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앞에 지금 샘플로 놓여 있는 박스 안에 한번 벗겨보면 요 틸란드시아 이온환사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이파리를 한번 보세요. 이파리의 표피세포를 자세하게 보면 어떤가요? 흰 밀가루 같은 게 막 붙어 있죠. 이게 무슨 가루가 아니고
표피세포를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로 벗겨 놓은 거예요. 현미경으로 한 40배 정도, 50배 정도 배율로 보면, 와, 이 신비로운 스펀지를, 표피세포 비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먼지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얇은 표피세포를 벗겨서 스펀지로 만든 거예요. 이야, 이게 아침마다 올라오는 물 한 개의 물방울을 흡수하는 데는 최고의 스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온환사는 특허를 낸 거예요. 이파리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식물의 물 흡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틸란드시아는 이제 뿌리는 소용없게 됐어요. 뿌리가 없어도 잎으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틸란드시아는 나무가지 위에 올라가서, 이거는 이렇게 큰 틸란드시아 준세아라는 건데,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뿌리는 철사 같아요. 부드러운 게 하나도 없고 아주 강철 같은 철사여서 손톱으로 뻗겨도 이게 잘 뜯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뿌리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됐느냐 하면 이 틸란드시아는 뿌리로 물을 흡수하지 않고 뿌리는 붙어있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무 가지가 있으면 한번 딱 붙었다고 하면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틸란드시아 불보사라는 종류인데, 이게 여기에 자세히 보면 여기 뿌리가 나무에 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뜯으려고 막 해도 이렇게 잡고 있어도 뜯기지가 않아요. 잎이 뜯겨지면 뜯겠지 뿌리가 떨어지지는 않는 강한 접착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로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뿌리는 나무가지나 바위 위에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기능만 하는 거예요.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식물이 진화하는 방법에 독특한 발상을 전하는 틸란드시아의 우수함을,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식물이 있지만 잎으로 물을 흡수하는 식물은 틸란드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틸란드시아가 잎으로 물을 흡수하는 기술을 특허로 내어서 틸란드시아만이 이런 잎으로 물을 흡수해서 생존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온환사가 축축한 땅에서 살다가 이 답답한 땅에서 난 못 살겠어. 할아버지가 이놈아 그래도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 이런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새로운 탈출구는 없을까? 새로운 해결책은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아주 역발상을 통해서 잎으로 물을 먹는 방법을 획득을 해서 살아남은 유일한 식물이 된 거예요. 자, 이 틸란드시아에게서 여러분은 뭔가 탁 머리에 느껴지는 게 있죠? 꼭 머리를 길러야 돼?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학생은 머리를 짧게 만들어야 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발기를 가지고 머리 긴 학생은 쫙 밀어버린 경우도 있었답니다. 학생은 꼭 머리를 짧게 만들어야 돼? 길게 키우면 안 돼?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머리를 어느 정도 길러도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역발상을 해서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틸란드시아가 잎의 표피세포를 벗겨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생존으로 진화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발상을 전환한 역발상으로 나만의 특징을 가지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이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이 핀란드시아를 집에서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핀란드시아가 집에서도 살 수 있도록 공중에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설명도 안 했네. 이거는 수염 핀란드시아라고 해서 핀란드시아 중에 한 종류예요. 또 수염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염 핀란드시아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렇게 자란답니다. 요게 나중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핀란드시아 이오난사라는 것도 나중에 오래되면 한 5년만 되면 이렇게 자랍니다. 와, 요거는 특별히 이오난사 중에서도 미니종이에요. 요 미니종 하나가 이렇게 한 5년, 6년 지나면 이렇게 공처럼, 이건 지금 여러 개를 붙여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가 새끼를 낳고 계속 새끼를 한 5, 6년 낳으면 이렇게 공 모양이 되어서 꽃도 이렇게 예쁜 보랏빛 꽃을 피운답니다. 자, 요 이오난사 핀란드시아가 살아갈 수 있는 공중집을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공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만들어주는 재밌는 놀이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키트 앞에 다 있죠? 키트를 한번 열어서 안에 구성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 안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내지도 있죠. 다 있나요? 자, 앞에 전부 한번 펼쳐 보도록 해요. 야, 귀여운 이오난사와 수염같이 생긴 수염 핀란드시아. 자, 요 준비물이 다 있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부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 있는 비닐을 개봉을 해서 안에 구성품을 전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예쁜 토분이 있나요? 토분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 철사가 2개 한 쌍으로 있어야 됩니다. 끈도 나중에 공중에 걸 수 있는 끈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쁜 액세서리 무당벌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사 끝이 굵은 철사 끝이 날카로워서 그 끝에 꽂아주는 엔드캡이라는 게 4개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죠. 4개, 엔드캡 4개. 그리고 타이라고 해서 철사를 고정시켜서 묶어주는 타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준비물 다 있나요? 혹시 없는 학생은 손들어서 예비로도 준비했으니까 구성품은 다 완성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핀란드시아 공중거리 집을 만들어 주도록 해요. 자, 철사를 다 잡았어요. 2개가 한 쌍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겹쳐지는 부분은 같이 하나로 모아줍니다. 자, 어떤 거는 좀 긴 것도 있고 어떤 철사는 좀 짧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끝부분만 같이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자, 끝부분 길이를 같이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밀어서 끝부분은 같은 길이가 되도록, 이거는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요 겹쳐진 부분을 이제 타이로 묶어줄 텐데, 타이로 묶을 때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타이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한쪽은 편편하고 한쪽은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묶을 때는 반드시 편편한 쪽으로 꼬리를 넣어줘야 돼요. 꼬리는 한번 넣으면 빼지를 않으니까, 빠지지를 않으니까 장난삼아 꽂으면 안 돼요. 나중에 꽂을 때 편편한 방향으로 꼬리를 넣어준다. 요것만 기억하면 타이 묶는 거는 쉬워요. 자, 요렇게 겹쳐진 부분의 가운데를 타이의 편편한 부분이 내가 보이는 쪽으로 뒤쪽으로 넣어서 꼬리를 편편한 쪽으로 구멍 속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착착 하는 소리가 나면서 꽉 당겨주면 꽉 묶이는 거예요. 묶을 때 손톱으로 끝부분을 두고 꽉 막고 꽉 당겨주면 꽉 묶입니다. 빠지질 않아요. 요렇게 그런데 묶는 과정에서 길이가 또 달라진 거는 요래 살살 넣어주면 길이가 같아질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하나는 지금 좀 크죠? 커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맞은편 부분은 끈으로 묶어줄 텐데 끈을 한번 풀어보세요. 끈 묶는 방법은 어떻게 묶든 상관은 없는데 편리한 방법을 선생님과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 자, 끈을 반을 요래 접으면 요 끝을 같은 길이로 요래 맞추면 딱 반이 접히죠. 접힌 부분을 둥글게 말아주고 위쪽에 안으로 넣어서 갈라진 끝부분을 그 구멍 속으로 쭉 넣어서 당기면 꽉 묶여지죠. 자, 이렇게 묶으면 아주 쉽답니다. 물론 나는 그거 귀찮아 그러면 바로 위에 끈으로 묶어줘도 상관은 없답니다. 어차피 요거는 나중에 여기 매듭을 요렇게 지어서 공중에 요렇게 걸어둘 거니까 요렇게 하면 요 공중에 걸 수 있는 고리가 생겼죠. 요렇게 해서 공중에 걸어 두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졌나요? 자, 끈이 묶여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커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약간 요렇게 벌리면 원이 동심원이 두 개가 돼가 더 예쁠 수도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전에 같은 길이로 맞추라고 한 끝부분을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는 꺾여서 올라가지 않도록 그 각도를 요래 유지를 하면 가운데로 요래 모아져요. 모아졌나요? 요 가운데의 간격을 똑같이 해줍니다. 4개니까 4개의 간격이 골고루 길이가 서로 전부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모아서 끝부분이 날카로우니까 아까 전에 엔드캡 끝부분에 모자를 씌워준다고 그랬죠. 잘 안 들어가면 요래 비비면 요렇게 쏙 들어갑니다. 끝까지 요래 밀어 넣어주세요. 4개 다 엔드캡을 씌워줍니다.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쏙쏙. 좀 헐렁헐렁한 것도 있고 아주 빡빡한 구멍이 좁아서 빡빡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쉽게 들어갈 거예요. 잘 안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비벼서 넣으면 끝까지 쏙 들어갑니다. 깜찍한 캡이 덮어 씌워졌지요. 여기에 나중에 이온환사를 여기 집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넣지 말고요. 요 4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요 꼬리는 타이의 꼬리는 나중에 가위로
필요 없는 부분은 바싹 잘라주면 되겠죠. 자, 이제 윗부분에 이온환사 집은 완료가 됐는데 수염 틸란드시아는 어떻게 달까 순서죠. 자, 수염 틸란드시아를 잡아보세요. 수염 틸란드시아 철사를 요 작은 미니 토분의 안쪽으로, 바깥에서 넣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넣어서 종을 만들어 줍니다. 딸랑딸랑 종을 만들어 줘요. 그리고 종이 좀 토분이 허전해서 토분 벽에다가 무당벌레를 붙여주면 깜찍하게 귀여운 토분이 되는데, 요 무당벌레 배 부분을 보면 동그란 양면 접착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한쪽 면에 얇은 비닐을 이렇게 뺏겼어요. 아주 얇은 비닐을 벗기면 요게 접착제예요. 토분의 옆벽에다가 딱 붙이면 아주 깜찍한 액세서리가 만들어졌죠. 됐나요? 요거를 아까 전에 타이로 묶은 곳에 걸어줍니다. 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알루미늄 철사기 때문에 뱅뱅 돌리면 돼요. 감아주면 됩니다. 물론 바싹 붙여서 감아줘도 되고, 길게 나는 좀 늘어지게 길게 할 거야 하면 길게 걸어줘도 되고, 그래서 철사를 말아주면 딸랑딸랑 종이 여기 늘어지게 만들어졌죠. 이제 다 만든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이온환사를 4개의 집에다가 넣어주고 모아줍니다. 알루미늄 철사여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꽉 요래 모아주면 거꾸로 해도 잘 안 떨어져요. 집이 만들어졌죠. 자, 요렇게 넣어서 요렇게 모아줍니다. 우와, 요게 완성품입니다. 틸란드시아의 집을 공중에서 살 수 있는 공중거리를 완료를 한 거예요. 예쁘나요? 어떤 친구들은 난 둥근 것보다는 삼각이 좋아 하면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철사를 이렇게 구기면 하트 모양도 만들어지고 사과 모양이 되겠죠. 하트 모양도 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나는 길쭉한 원으로 만들어 줄 거야 하면 이렇게 길쭉한 원으로도 만들면 좋겠죠. 자, 이제 집에 어디 걸 수 있는 곳에 걸어두면 공중거리 완성입니다. 이제 요 설명서 안에 보면 요것을 이온환사 틸란드시아 공중거리를 만들면서 가질 수 있는 효과도 설명이 되어 있고,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순서도 있답니다. 제일 중요한 이 멋진 작품을 만들었는데 안 죽이고 잘 키워야 되겠죠? 안 죽이고 잘 키울 수 있는, 오래도록 키워서 이 이온환사가 공처럼 한 5, 6년 키워서 공처럼 이렇게 둥근 큰 모양이 되도록 만들려면 안 죽이고 잘 키워야 되겠죠? 그 키우는 요령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식물은 광 합성을 해서 밥을 만들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이려면, 탄수화물을 잘 먹이려면 햇빛을 맞춰 줘야 되는데, 이 틸란드시아는 직사광선에서 키우면 너무 빨리 말라버려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햇빛 쨍쨍 나는 직사광선은 피해 줘야 됩니다. 직사광선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햇빛은 필요해요. 간접광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밝은 그늘에 두고 키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 먹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을 잘 먹이려면 밝은 그늘에 공중에 걸어두고 키운다. 깜깜한 데 두고 키우면 굶어 죽어요.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밝은 곳에 두고 밝은 그늘에 두고 키운다. 요게 첫 번째 관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뭐가 궁금하죠? 맞아요. 물을 그러면 어떻게 물도 먹는데 사람도 물을 안 먹어주면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먹어줘야 된다 그러죠. 반드시 페트병 큰 병이 1.8리터인데 하루에 그 정도는 물을 먹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제때 충분히 줘야 되는데 이 틸란드시아는 물을 어떻게 주면 좋을까? 어떻게 주면 될까요? 맞아요. 스프레이를 해줘야 돼요. 스프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잎에 물을 물안개처럼 호수가에서 올라오는 아침마다 올라오는 그 물안개처럼 스프레이를 물 뿌리개로 분무를 해주어서 잎에다가 물을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쪽도 주고 이쪽도 줘야 됩니다. 분무해주는 스프레이 방식보다 더 쉽게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수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세수해요? 세수할 때 이놈도 같이 세수시켜주면 돼요.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부어 놓고 이 틸란드시아를 푹 담궈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목욕 한번 싹 시켜주는 거예요. 오래 두면 되지, 오래 두지 말고 한번 푹 적셨다가 이 이온환사까지요. 수염 틸란드시아와 이온환사를 같이 이렇게 물에 푹 담갔다가 끄집어내주면 분무해주는 것보다 낫겠죠. 잎에 물이 충분히 젖을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세수하는 친구는 하루에 한 번 세수할 때 듬뿍 적셔주면 되고, 나는 매일 세수 안 해요. 한 3일에 한 번씩 세수해요. 이런 친구 있나요? 그러면 안 되죠. 3일에 한 번씩 푹 담가줘도 상관은 없답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 후에 일주일 동안 물 안 주고 했다고 해서 이 틸란드시아가 죽지는 않아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을 웬만큼 말려도 잘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물 주는 것은 부족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주면 나중에 말라서 죽어요. 밥을 못 해 먹으니까. 밥 먹을 때 물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물은 매일 주면 제일 좋다. 나는 매일 주기 귀찮아요 하면 2, 3일에 한 번 목욕을 시켜준다. 됐나요? 그러면 틸란드시아는 잘 클 수 있습니다. 이 틸란드시아가 한 4년, 5년 키우면 이렇게 클 거예요. 이 줄이 계속 커나가니까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착생식물들은, 공중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통풍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적당한 습기가 있는 공기를 이 틸란시아에게, 식물에게 이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내 공기는 시멘트가 실내 습기를 다 빨아버려서 실내는 너무 건조해요. 건조한 데서는 잘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물 줘도 부족해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한 번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주고 통풍을 자주 시켜 주어서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집안 안으로 넣어주는 것이 식물의 병충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이건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도 창문만 꼭꼭 닫을 게 아니고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 틀고 창문 꽁꽁 닫고만 있지 말고 에어컨 한 번씩 끄고 하루에 2번 정도는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실내 공기가 적절한 습기로 다시 차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 이제 키우는 방법 3가지 이야기를 했죠. 밝은 그늘에서 광합성하도록 해준다. 2번째, 물은 2, 3일에 한번 목욕시켜준다. 3번째, 하루에 2번은 환기를 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준다. 요 3가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핀란드시아가 공중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금 멋지게 만들어 줬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죽이는 일은 없도록 해요. 자, 오늘은 핀란드시아 공중거리 체험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간 만나기로 해요. 안녕.